우리가 지금 이 관측값을 가지고 각 조정을 다 했어요. 각 조정을 다 했고 변조정도 다 했습니다. 변조정도. 각 조정 180도 조정을 했고 360도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심 상각망은 각으로서는 더 이상 조정할 게 없어요. 각으로서는. 근데 한번 이걸 해본 거예요. 이거를. 뭘 해봤냐면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본 거예요. 자, G5 기 9, G5에서 기 9, 요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본 거예요. 요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법이 들어가는데 G5와 기 9, 요 값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값입니다. 모르는 값. 근데 삼각법은 요걸 하려면 이거에 대응되는 각은 요거죠. 그래서 sin A1는 알고 있는 변의 길이는 요 길이를 알고 있죠. 아까 315.41 계산했죠. 요거는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되는 각이 B1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삼각법 공식을 할 수 있고요. 공식을 구성을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요놈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G1 요것만 모르니까 sin 알파를 양변의 sin 알파를 곱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곱하기니까 얘하고 얘를 바꿔서 쓸 수가 있죠. 요걸 앞으로 쓰고 요 뒤로. 그러면 G5 기 9. 자, 요 삼각형에서 길이는 알고 있는 값 요거 곱하기 sin B1분의 sin A1이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할 때는 알고 있는 값 곱하기 sin B1분의 sin A1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길이를 이제 구했어요. 요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G5에서 요 길이를 구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요 삼각형에서 어떻게? 자, 이렇게 요 삼각형, 요 길이는 G5에서 G10은 요거 그렇죠? G9의 G5 또는 G5의 G9의 요 각 곱하기 sin 베타분의 sin 알파 또는 sin B2분의 sin A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서 G9에서 요 길이는 이미 앞에서 구했잖아요. 여기. 요거는 이미 앞에서 구했단 말이죠. 구했어요. 근데 그 값은 얼마냐?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값을 대입을 하면 요 값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 G5 G10 썼고 G9 G5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고 곱하기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즉 지금 여기서 보면 요 길이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요 길이는 결국 요거죠. 곱하기 sin B1분의 A1 곱하기 sin B2분의 A2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거는 G5 요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요 길이는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한다고? 요거 곱하기 sin B1분의 A1 sin B2분의 A2 sin B3분의 A3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G5 구봉. 이게 뭐죠? G5 구봉이? 예.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이 길이는 아까 이미 안다고 했는데, 예. 요 길이를, 요걸 가지고 요 길이를 계산하고, 요 길이 계산하고, 요 길이를 가지고, 예. 요 길이를 계산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G5 구봉이라는 값은 이미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거리 공식을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삼각법을 이용해서도 즉 요 길이를 가지고도 요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L1과 L2가 있었는데 이때 L1은 G5와 구봉의 값이고 L2도 결국 G5와 구봉의 값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서로 같은 값이다 라는 것. 어디에서? 유심상각망에서는 L1과 L2가 같은 값이다 라는 거죠. 자, L1과 L2, 요 G5에서 구봉을 한번 우리가, 이 길이는 결국 어떻게 되냐? 요 길이는 삼각법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서 구한 G5와 구봉값은, G5와 구봉 좌표를 이용해서 구한 거리값 곱하기 sin B1분의 A1, sin B2분의 A2, sin B3분의 A3, sin A6분의 B6까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요거를 잘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L2로 바꿀 수 있고 구봉 G5를 L1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서 이거를 다 곱한 값들은 위에 분자를 다 곱한 값들은 사인에 해당되는 값이죠. A1, A2, A3, A5 그래서 이거를 파이 사인 A로 쓸 수 있고 밑에는 파이 사인 B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그마 있었죠. 시그마 L1 A, B, A1, A2, A3에 대한 이거를 시그마 A로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A1, A2, A3 세 개를 다 더하는 게 되는 거고요. 파이 A를 한다 라고 하면 A1, A2, A3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와 시그마는 합, 파이는 곱.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요 값을 이렇게 파이 사인 알파, 파이 사인 베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 L1과 L2는 같은 값이니까 L2 대신에 L1을 집어넣고 즉 이렇게 집어넣고 L1과 L1은 똑같은 값이니까 약분을 하면 1과 1도 되는 거죠. 이건 정리하면 1은 곱하나 만하니까 1은 파이 사인 베타, 파이 사인 알파. 그래서 이 값들을 사인 알파 값들을 다 곱한 값분에 사인 베타 값들을 다 곱해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즉 여기서 보면 자 G5와 구봉의 좌표값을 가지고 구한 L1 값, 요 값과 이거를 이용해서 쭉 해서 구한 L2 값이 같아야 되는데
안 같더라라는 거죠.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을 다 조정했어요. 180도하고 300도 다 조정했는데 뭔가 또 다른 조정해야 될 값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조정해야 될 값이 우리가 어떤 A라는 값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 그게 만약에 1초다 1초다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1초를 하는 순간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세계는 180도가 깨지죠. 그래서 180도를 안 깨뜨리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초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1초 마이너스 1초 1초 마이너스 1초 1초 마이너스 1초 1초 마이너스 1초 1초 마이너스 1초. 야, 이렇게 하면 180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여기는 안 건드렸으니까 360도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L1 값, 계산에 의한 L1 값,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서 해보면 물론 이제 똑같이 여기처럼 L1 값이 나오면 좋는데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나오는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은 값을 더하고 똑같은 값을 빼서 이거를 계산했을 때 1이 나오는 그 각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각도가 여기에서는 얼마였냐라면 0.1초라는 게 0.1초. 응?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요 값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길이를 계산하면 이게 딱 안 나오지만 0.1초를 빼고 더한 값, 여기에다가 0.1초를 빼고 여기에다 0.1초를 더한, 그렇게 해서 새로 조정된 요거 값만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38.4는 여기 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38.4가 떠져 있죠. 이렇게 조정한 요 값을 가지고 하면 이게 만족하더라는 거죠. 이게 만족하더라는 거죠. 자, 1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 0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 오차가 있다, 에러가 있다라고 해서 2로 표시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 그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공식이 바로 그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하고 베타를 쭉 한 다음에 베타끼리 다 곱하고 알파끼리 다 곱한 다음에 나눠서 그 나눈 값을 빼기 1 하면 요 5가 나오는데 요걸 하나 이제 일단은 원래는 0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요게 1이 나오면 1 빼기 1은 0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 위에하고 밑에를 봤을 때 위에가 더 크면 이거를 계산하면 플러스 값이죠. 그래서 빼기 1 하면은 플러스 값이 나와요. 위에가 더 작으면, 위에 값이 작으면 밑에 값이 더 크면 이게 0점대로 나오죠.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0점대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위에가 더 크면, 즉 요 값이 얘보다 크죠. 지금 조금 크죠. 얘가 크면 그 다음에 요게 조정을 하는데 마이너스 값을 한다. 그래서 사인 알파를 다 곱한 값이 더 작을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고, 지금처럼 사인 알파 값을 더한 값이 사인 베타 곱한 값이 사인 베타 곱한 값보다 더 크면 위에를 마이너스, 밑에를 플러스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요 값은 뭐냐면 10초를 더 더한 값에서 이 값을 빼준 거예요. 자,
즉 사인 예, 요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사인 요거 요 값 A1이라고 할게요. A1 플러스 10초 빼기 사인 A1 이렇게 해준 값입니다. 근데 이 값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하면 엄청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하면 0.00 여기다 쓸게요. 그 값을 계산하면 0.000024 또는 뭐 23 얼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반올림 하게 되면 이제 24가 되겠죠. 6채짜리까지 하니까. 근데 이걸 쓰면 여기 엄청 복잡해지니까 그냥 곱하기 이 값에다가 그냥 곱하기 10의 6 하게 되면 두 자리 5번째 자리와 6번째 자리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를 쭉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48.4814 요 값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하면 그냥 저 값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48.4814 곱하기 코사인 요 값 해주는 겁니다. 60도 12분 32.5초 하게 되면 요 값은 24.09초 정도 돼. 24.09초. 그래서 초단위로 하게 되면 그냥 24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48.4814 곱하기 코사인 요거 해주면 약 요런 값이 나옵니다. 그거를 쭉 다 해주는 거예요. 6개를 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그림에서, 아까 여기에 어떤 값을 더하고 어떤 값을 빼줘야 되는데, 그게 매우 작은 값이에요. 그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10초를 더하고 10초를 빼서 10초를 더하고 10초를 빼서 근데 이 경우에는 사인 알파끼리 다 곱한 값이 사인 베타보다 큰 값이 나왔기 때문에 10초를 빼고 그냥 10초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 그냥 이거보다 훨씬 작은 값을 빼주고 더해야 되는데 그 값을 모르기 때문에 10초를 그냥 빼주고 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뭐를? 요거를 10초를 더한 값에서 요거 델타 알파 델타 베타 그래서 48.4814 코사인 알파 하면은 더 쉽게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요 값과 이거를 뭐 한 겁니까? 더해서 즉 요게 6번째 자리라고 5번째 6번째라고 했죠. 44에서 24를 뺀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0.8678 20 값이 이렇게 나오죠. 또는 여기 이제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0.9086 28이 나오죠. 자, 이 값은 결국 여기에서는 이 표 계산에서는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더해서 이렇게 나온 값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값이 뭐라고요? 앞에 아까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10초 여기에 플러스 10초 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이렇게 했죠. 사인 이 값을 알파1이라고 A1이라고 했을 때 A1 빼기 10초 이 값에서 사인 A1 이렇게 한 값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값이 엄청 작으니까 이 값에다가 곱하기 10의 6승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사인 이 값보다 10초가 작은 값이니까 22초죠. 사인 60도 12분 22.5초
빼기 사인 요 값 60도 12분 32.5초는 하면 마이너스 2.4 곱하기 쭉 나가 너무 작으니까 10의 육승을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게 나오는 거고, 요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예, 요게 아니죠, 요게 아니죠. 잘못됐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10초를 빼주고, 여기는 플러스 10초를 더한다고 했으니까, 예, 요 값은 이 값에서 10초를 뺀 값이니까, 사인 알파 다시는 사인, A1에서 10초를 뺀 값을 그냥 해야죠. 이 값을 그냥 해야죠. 사인 결국 60도 12분 32초가 아니라 22.5초 이렇게 하게 되면 0.8678196인데 6 반올림 하니까 20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표 계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 계산은 48.4814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요거, 베타는 요거 해서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 값은 원래 마이너스 10초를 빼고 베타는 플러스 10초를 더한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왜 사인 알파끼리 다 더한 값이 사인 베타보다 크니까 알파에 빼주고 베타에 더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10초를 빼주자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10초를 더해주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은 여기에서 10초를 뺀 값, 사인 60도 12분 22.5초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인 65도 18분 10초를 더한 값 59.1초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쭉 내려보면 한 번 더 이걸 계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알파라는 값에서 10초를 다 빼줘서 곱한 거니까 얘가 얘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니까 1점 얼마에서 1 빼면 더 작으니까 얘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0점 얼마 되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일단 요거는 일단 스킵하고 여기만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2완 빼기 이걸 해야 되겠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책에는 이게 2완 플러스 2투로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2완 플러스 2투. 근데 2완 플러스 2투 하게 되면 229가 되죠. 근데 요거는 339. 이 339를 여기다 넣는 게 맞고요. 339분의 10초 곱하기 2완이 5니까 5 하게 되면 바로 그냥 0.1. 나온 값이 그냥 그 초예요. 그냥 초. 이걸 도분초부터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10초로 곱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값이 그 값이 그냥 초입니다. 초. 자, 그렇게 해서 요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절대값이죠. 이렇게 하는 게 절대값이죠. 339분의 절대값 여기 339분의 10초 곱하기 5 해서 0.1이 나왔는데 그 0.1을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빼준다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죠. 10초만큼 빼서는 한 게 이건데 10초는 아니고 아까 밑에처럼 계산해가지고 나온 게 0.1이 나왔으니까 0.1만 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더해주고 여기는 0.1 빼주고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됐고요.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아까 나온 좀 줄여서 아까 나온 요 값에다가 0.1만큼 빼서
새로운 값, 요 값 베타에다가 0.1을 더해서 새로운 값만은 그대로 내려온다겠죠. 이렇게 변에 의한, 이걸 변조정이라고 하는데 변에 의한 조정을, 각조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돼. 단지 0.1초만 빼고 더했을 뿐인데 여기에 각각의 A와 B 각에 0.1초를 빼고 0.1초를 더했을 뿐인데 이번에는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거죠. 값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각이 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각을 가지고 뭘 하면 되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G9, 10, 11, 12, 13에 대한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G9, G10, 11, 12, 13 이렇게 써놓고 하나하나씩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값들이 있는데요. 요 값들 구봉에서 G9, G5에서 G9, G9에서 G10, G5에서 G10 이게 뭐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겁니다.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구봉에서도 구할 수 있고 G5에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10을 구하는데 이걸 구하면 얘는 좌표를 이제 아는 게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얘는 G9에서 G10을 구할 수도 있고 G5에서 G10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삼각형으로 바뀌죠. 좌표를 아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G10에서 G11, G5에서 G11을 구할 수 있다가 삼각점으로 바뀌고 외곽에서 G12, 내각에서 G12 삼각점으로 바뀌고 외곽에서 G12, 내각에서 G12 삼각점으로 바뀌고 외곽에서 구봉 마지막 G5에서 구봉의 좌표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원래 주어진 구봉의 좌표값과 이렇게 구한 좌표값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이 점의 좌표는 거리와 방위각을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일단 요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세웠고요. 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1, 2 갈 수도 있다겠죠. 그래서 이 거리도 구해야 되겠죠. G5에서 G9에 대한 삼각법을 세웠고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거리가 요게 되는 거고 구봉에서 G9 요 거리가 요 거리 G5에서 요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위각을 구해야 되겠죠. 방위각. 방위각. 구봉, 여기에 대한 방위각은,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죠. 방위각. 요거 이미 이 방위각, 이 방위각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 방위각은, 요걸 연장하면, 요 각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요것만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요 값이 되는 거죠. 180에서 A1을 빼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위각 두 번째 색깔을 바꿔서 여기에 대한 방위각은 요거죠. 근데 요걸 아니까 여기에다가 요만큼만 더하면 여기까지의 방위각이 나오죠. 그냥 C1이 되겠죠. C1.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자, 거리와 방위각을, 이 거리와 방위각을 아니까 여기에 대한 x좌표, 구봉의 좌표, x좌표 플러스 구봉에서 기 라인까지의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 사인 방위각 하게 되면 기 라인의 좌표가 나오죠. x좌표, y좌표가 나오죠. 그거를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G5를 이용한 G5의 x좌표, y좌표를 이용한 기 라인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여기다 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봤을 때 얘는 구봉으로부터 구한 기 라인, 얘는 G5로부터 구한 기 라인. 좌표값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죠. 근데 이걸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값. 근데 이걸 평균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요게 뭐냐? 요게 기 라인의 좌표값이죠. 자, 기 라인의 좌표값을 가지고 기 10을 구한다라는 거죠. 평균값.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한 번만 더 가보면, 자, 이게 삼각점으로 바뀌었다는 거, 좌표를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를 구하려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거리는 아까와 같은 방식, 이 거리와 이 거리 구하는 거는 아까와 똑같고요. 방위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위각. 기 9에서 기 10에 대한 방위각은 요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여기까지의 방위각을 미리 구했어요? 구했으니까 이걸 연정하면 여기는 다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만 더하면, 요것만 더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180에서 A2 빼고 B1 빼줘야 된다 이거죠. 아까는 A1만 뺐었는데 요 경우에는 A2와 B1을 빼준다는 거죠. 자, 방위각, 방위각, 요거 방위각 G5에서 G10,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왜? 여기서도 G10을 구할 수 있지만 G5에서도 G10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방위각은 역시 우리는 어떤 거라 바로 전에서 요 방위각을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요만큼만 더해주면 요 방위각이 나온다 이거죠. 그 요만큼의 각은 시트죠. 이거는 똑같죠. 그렇게 해서 요 방위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구했고 방위각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기 10에 대한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기 10에 대한 좌표가 나오죠. 기 9을 이용한 좌표, G5를 이용한 좌표, 바깥쪽으로부터 구한 좌표, 안쪽 점으로부터 구한 좌표, 두 개의 평균값, 이런 식으로 기 10, 기 12, 기 13, 그리고 구봉점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한 점이 .43, .47인데 여기 앞에 보면 .43, .47과 똑같은 값이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요거는 앞에 나온 이거는 사전에 주어진 값이고 뒤에 나온 이 값은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계산해서 구한 값이죠. 이 두 개 값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똑같았을 때 기 13, 기 12, 기 11, 기 10, 기 9, 이 점들은, 즉 그림에서 이 점들의 최종 좌표가 결정이 된 거죠. 그렇게 유심상각망은 이런 방법으로 이러한 점들의 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플립러닝을 진행을 했고 또 사전평가, 심화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전평가, 심화평가를 다 했죠. 근데
일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는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줬죠. 빨간색으로 이 강의를 보고 그거를 작성을 해서 보완을 해서 시험 때 제출을 하기 바라고요. 조기 취업한 학생들은 별도로 제가 과제를 다시 내줄 거예요. 해당 과제를. 그러면 그 과제를 그러니까 양식들을 다 올려놔야 되겠죠. 자료 공유란에 양식도 올리고 또는 과제란에 양식을 올리고 문제도 줄 거예요. 그러면 조기 취업에 해당되는 과제 그거를 조기 취업 학생들은 출력해서 계산해 가지고 시험 또는 그 후에라도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면 학생들은 사전평가, 심화평가 거기에다가 보완해서 빨간색으로 보완해서 작성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보는 날 갖고 와서 제출을 하면 되겠죠. 또 일부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이 있어요. 조기 취업 말고 결석한 학생들은 그 양식을 다운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해서 시험 보는 날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기 취업 학생들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이 아니고 그 후에 그거를 뭐 스캔을 해가지고 이 클래스 과제에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제가 과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제도 제출하고 또 중간고사 시험 공부도 대비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조정계산 막 복잡한 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개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채점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짧게 또는 조정계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전체를 주지 않고 일부분 여기에서 요 일부분 또는 요거와 이 밑에 값들을 주고서 뭐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일부분 요만큼만 주고 좌표를 한번 구해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중간고사를 문제를 출제를 할 거니까 그거에 대비하면 되겠습니다.